안녕하세요. 독일 PM 가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장기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성장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 면역력에 대한 신경도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가 막연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건강이라는 게 살도 적당히 찌고 키도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크고 잔병 치레하지 않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 눈에 보이는 게 바로 키인 것 같아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자라지 않으면 아이보다 부모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도 하고 다 똑같은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기라는 건 말 그대로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성의 경우 11세에서 16세, 남성의 경우 13세에서 18세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학기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키에 대한 전쟁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부모님들이 성조숙증 걱정을 하고 이미 겪고 있고 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그런 친구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10살 이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이에요. 우리 신체 성장 발달 그리고 재생을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성장기에는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서 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지만 이 물질 대사에도 이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면역력에도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을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성장이 느려져서 정상적인 키에 비해 단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다른 여러 호르몬도 같이 결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제는 의학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행해지기보다는 현대에서는 이 체중 키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약물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일주일에 6번 정도 거의 매일 맞아야 한다고 하고요. 비용도 매달 최소 40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뼈세포에 작용을 해서 골격을 늘리고 단백질과 합성도 촉진시키고 세포 증식도 촉진시켜줘서 키를 키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100% 보장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의 욕심에 어른들도 받기 싫은 그 뾰족한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한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게 최고겠죠?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잘 때 그때 분비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밤에 일찍 자는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인데요. 너무 달달한 음식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젤리,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들, 빵이나 과자, 라면 같은 이 밀가루 음식들 요즘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달달하고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들은 결국 비만을 가져오게 되고 체지방은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되겠죠.
성장기의 비만은 초경을 빨라지게 하고 성장판이 빠르게 닫히는 원인이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든 잘 먹는 우리 자녀 보면 배부르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과유불급이죠. 안 먹을 수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적게 먹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고, 입이 즐겁고 배만 불리는 이런 음식들 속에는 영양소가 충분할 리 없겠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면 뼈의 주 성분이면서 성장에 영향력을 주는 칼슘,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비타민 D, 칼슘의 기능을 도와서 근육이나 신경 등을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비타민의 대표주자 비타민 C, 그리고 성장기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빠질 수 없는 아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대에 들어서 TV나 핸드폰, 컴퓨터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A도 빠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뼈부터 근육, 피부, 세포 같은 우리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만큼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키 크려고 칼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단백질 아미노산이 없으면 성장 호르몬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성장인자와 결합하는 성장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키를 키우려면 칼슘과 더불어 질 좋은 단백질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을 먹어야 키가 큰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이는 육류를 많이 먹어서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육류에는 아쉽게도 지방도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소, 돼지, 닭 모두 방목해서 자연에서 길러진 친구들이 아니라 주로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먹고 자란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육류로 단백질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영양 섭취인데요. 먹을 건 많지만 영양소는 별로 없는 식습관도 문제고 영양소의 균형도 원인이 되겠죠. 제가 서로는 길었지만 성장기 면역과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먹는 게 좋은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 PM에는 주니어 파워 칵테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만 4세에서 12세까지 섭취하는 종합 비타민인데요. 주니어 파워 칵테일에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비타민 D,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여러 가지 열매나 야채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나의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거나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키가 잘 크지 않는다면 성장 호르몬 분비와 합성을 위해서 리스토레이트 젤슈츠 그리고 아미노산을 추천드려 봅니다. 또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태에서 외모가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으로 맞게 된다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호르몬이 정상적인데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다? 나의 몸에서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될 테고, 그런 부작용은 몇십 년 후에 원인 없는 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식품으로 대체돼서 단백질의 합성과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면 자연적인 호르몬 대사와 면역력까지 안전하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성조숙증이나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죠. 이 PM 주스로 면역력을 올리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현명한 판단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PM 가랑이었습니다.